딸애가 커가는 걸 보면서 가끔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곤 한다. 그 애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랑 측 부모는 사돈의 직업이 출판 번역가라는 것을 알고 과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그리고 마음에 들어할까 아니면 못마땅해 할까? 부디 그분들이 교양인이기를 바란다. 번역이 한 나라의 문화에 끼치는 영향력과 번역가라는 존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줬으면 한다. 하지만 이런 나의 기대는 아마도 과욕일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출판 번역가에 대해 일반적인 하지만 그릇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쳐줄 용의가 있기는 한데 그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첫째, 출판 번역가는 외국어 전문가라는 것이다. 하긴 외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희망이 출판 번역가인 학생들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보면 이런 오해는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하다. 사실 출판 번역가는 외국어 전문가라기보다는 모국어 전문가이며 나아가 어느 정도는 문장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나는 여러 후배들에게 일거리를 소개해 출판 번역가로 데뷔시켰지만 회화든 독해력이든 그들의 중국어 실력을 본 적은 없다. 오로지 그들의 한국어 문장력만 눈여겨보았다. 심지어 그것조차 안 본 적도 있다. 몇 달이 건너가는 모교 스칸디나비아어과 재학 중인 후배가 교내 문학상에서 소설로 당선했고 또 중국에서 2년간 연수한 적이 있다는 말만 전해 듣고서 바로 그에게 연락해 책 번역을 턱 맡긴 적이 있었다. 후배는 내 기대대로 생전 처음 해보는 두꺼운 역사서 번역을 거뜬히 해냈고 그 후에는 난해한 장편소설 번역까지 뚝딱 해치웠다. 이미 소설가급 문장력을 갖췄는데 번역가로서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에게 외국어 실력은 중국 연수 경력 2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면 기본 문법과 독해력은 습득했을 테고 나머지는 사전이 보충해 줄 테니까. 둘째로 예상되는 출판 번역가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은둔자다. 1년 365일을 골방에 틀어박혀 오직 텍스트만을 벗삼는 직업이라고들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나는 서슴없이 아니라고, 적어도 중국어 출판 번역가는 정반대로 활동가일 수 있다고 답하려 한다. 역사가 오래되고 일거리가 많으며 기획 저작권 번역 업무가 기획자 저작권 에이전트 번역가에게 정확히 나눠져 있는 영어와 일본어 번역서 분야에서는 번역가가 번역에만 몰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 출판 번역가는 여러 업무에 다 관여하며 그래야만 자기가 선호하는 책의 번역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확보해 살아갈 수 있다. 나만 해도 노트북과 휴대폰에 모두 카카오톡과 위챗이 깔려 있어 매일 한국과 중국의 출판사들을 연결해주며 매년 서너 번은 중국에 가서 현지 출판사들을 돌며 저작권 수입을 의논한다. 물론 저작권을 수입하려는 한국 출판사 측에 기획서와 검토서를 제공하는 일 역시 내 몫이다. 골방에 틀어박혀 번역만 한다고? 내게 그런 복은 없다. 번역가를 넘어 활동가로서 기획, 저작권 번역 업무에 다 관여하면서 마지막에 책이 출판되기까지 총체적인 텍스트 설계자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이처럼 외국어 전문가도 은둔자도 아닌 중국어 출판 번역가가 살아가는 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설명하지도 보고하지도 않고 단지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내가 중국어 출판 번역가로 데뷔하고 성장하고 좌절하고 딴 길로 샜다가 다시 돌아와 활로를 개척해온 과정을 이야기할 것이고 2부에서는 내가 기획한 책들에 담긴 책을 발견하고 출간하게 되기까지 나와 출판 관계자들이 겪은 고심과 우여곡절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3부에서는 구체적인 번역 과정에서 중국어 출판 번역가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들과 번역 스케줄 짜는 법을 역시 이야기체로 서술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번역 지침서가 아니라 번역에 관한 이야기책이며 번역 중에서도 중국어 출판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비록 브로그의 세 꼭지는 각기 중국 출판사에 접근하는 방법, 한 해 중국 출판계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베이징 국제도서전에 관한 소개, 그리고 한국어 문장력 단련법에 대한 논의로서 상대적으로 설명문의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중국어 출판 번역 이야기의 유기적인 일부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책에 두고 있는 의의를 한마디 더 보태고자 한다. 이 책은 2018년 출판된 번역가 되는 법을 잇는 번역에 관한 내 두 번째 책이다. 하지만 출판 번역 일반에 관해 다룬 첫 번째 책과 달리 일부러 범위를 좁혀 중국어 출판 번역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혹자는 타깃 독자의 범위가 너무 좁아 책이 잘 안 팔리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겠지만 내가 맨 처음 이 책을 구상한 의도가 너무 뚜렷하기에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책이 21세기 전후 한국이라는 특수한 나라에서 중국어 출판 번역이라는 특수한 직종에 종사한 이들의 구체적인 삶과 정체성에 관한 문화사적 기록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훗날 한국의 이 기형적이고 고립적인 엘리트 학술의 풍토에서도 혹시나 번역사에 대한 지필이 시도된다면 거기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기업인은 돈을 추구하고 교수와 공무원은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지만 글쟁이는 오직 명예를, 그것도 무슨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자신이 사멸한 뒤에도 자기가 쓴 글이 남아 읽히기를 바란다. 만약 출판 번역가도 글쟁이라면 내가 이 책에 그런 희망을 건다고 해서 꼭 욕심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게다가 희망은 다 실현되지 못하고 그저 희망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말이다. 물론 나는 결과를 못 보고 그저 희망만 품은 채 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몹시 괜찮다. 2020년 8월 24일 김택규